어쩌면 나는 내 마지막 시간을 스스로 망쳐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걱정할까 싶어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순순히 따랐죠. 그런데 정작 몸이 나아지긴커녕 더 약해졌습니다. 자꾸 어지럽고 산책도 못하게 되었어요. 나는 왜 아무 이상이 없던 내 몸을 진짜 병든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진을 받지만 그 결과가 과연 진정한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에 더 불안해지고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건강검진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기대 수명 증가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건강을 위해 받는 검진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건강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검진의 진실과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과 부모님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현대의학의 발달은 많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기 발견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과잉 진단의 부작용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잉 진단은 간단히 말해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경미한 상태까지도 질병으로 간주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만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보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활기찬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니 종합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권유했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에 검진을 받기로 한 김할머니는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감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날부터 하루 5가지의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약들을 꼭 드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며 할머니에게 여러 가지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약을 복용한 첫날부터 김할머니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머리가 빙빙 도는 걸까? 할머니는 자꾸 어지럽고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이 약은 꼭 드셔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예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자신이 환자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점차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이웃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지 못하고 할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며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활기차게 움직이던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을 먹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약을 먹고 나서부터 몸이 이상해졌어. 정말 이 약이 나를 위한 건지 모르겠구나. 자녀들은 의사의 권유를 따랐을 뿐이었지만 김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과잉 진단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불필요한 약물 복용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비정상 수치를 받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신을 환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던 사람들도 갑자기 아픈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하고 일상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과잉 진단의 심리적 영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든 순간부터 사람들은 검진 전보다 훨씬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건강검진에서 비정상 수치를 받은 사람들의 60%가 이후 몇 년간 우울증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검진 결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건강검진 결과로 인해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지어 낙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어지럼증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수치에만 의존하는 진단이 아니라 실제 증상과 삶의 질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혈압 수치가 다소 높아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다면 급하게 약물 치료를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약물 복용보다는 생활습관 개선과 같은 비약물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할머니의 경우 만약 검진에서 발견된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증상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약물 복용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약을 끊고 나서야 다시 예전처럼 시장에 나가고 이웃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할머니의 진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잉 진단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현재의 건강검진 기준이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나이와 신체의 변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건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젊은 성인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자연스럽게 변하고 적응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령자들에게도 20대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80세 노인에게 20대의 옷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83세의 박영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20년 동안 혈압이 145, 90 정도로 유지되었지만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합검진에서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이 정도 혈압은 위험합니다. 약을 드셔야 해요라고 권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의 말을 믿고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은 이후로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했고 심지어 한 번은 산책 도중에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 혈압이 문제가 되는 걸까? 의사가 권장한 약물 치료는 할아버지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켰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 할아버지는 산책을 멈추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할아버지의 활동량은 줄어들었고 삶의 질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박 할아버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현재의 건강 기준은 주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신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기준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혈압 진단 기준인 140에 90은 1970년대에 설정되었습니다. 당시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50대였고 이 기준은 건강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연구들이 밝혀낸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관이 점차 경화되고 심장이 나이가 들며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최근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수축기 혈압이 150에서 160 정도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혈압을 낮추려는 시도가 낙상 사고를 유발하거나 심한 어지럼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에게 혈압약을 무리하게 처방했을 때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고령자는 젊은 성인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을 평가할 때는 나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자의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권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콜레스테롤 수치는 고령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설정된 콜레스테롤 기준은 50대 이하의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 중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낮은 콜레스테롤을 가진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었습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노화된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 손상이 쉽게 일어나고 면역 기능이 약화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콜레스테롤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신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의 건강검진 기준은 고령자의 신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안은 연령별 맞춤형 기준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다면 약물 치료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를 존중하고 비약물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수치보다는 증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다소 높아도 실제로 어지럼증이나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검진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만 검진을 받고 필요할 때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다시 산책을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무조건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되는 분도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이별 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진정한 건강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건강관리란 무엇일까요?
이순옥 할머니는 올해 94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강검진 결과를 철저히 따르며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의 부작용이 점점 심해졌고 복용하는 약의 종류도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6가지 약을 복용하면서 어지럼증과 무기력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들을 먹기 전에는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는데 왜 점점 더 약해지는 걸까? 할머니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믿어보자. 약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거야.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꼭 필요할 때만 받기로 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손녀와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러운 활동을 늘렸습니다. 이웃들과의 요리 모임에도 참여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약을 끊고 나서 할머니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검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약물 치료는 많은 경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신체가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만성질환 약물은 그 자체로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 중 70%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 복용 후 낙상으로 인해 골절을 당한 고령자의 30% 이상이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또 다른 문제는 심리적인 의존성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더 악화될 거야라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약에 의존하게 되고 점차 더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고령자들이 약물에만 의존하는 대신 비약물적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강화되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은 약물보다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40%나 감소합니다. 또한 할머니는 텃밭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고령자들에게는 약보다 이런 자연스러운 활동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이웃들과 요리 모임을 가지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통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내 건강 비결이에요. 약은 먹을 때만 잠깐 효과가 있지만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해주죠. 이처럼 사회적 관계는 고령자들의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현재 자신의 몸 상태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0세 이후의 건강검진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은 시간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것인가요? 현대의학은 많은 경우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불필요한 검진과 과잉 진단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건강을 원한다면 단순히 수치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와 일상에서의 행복을 더욱 중시해야 합니다. 건강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행복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진정한 건강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